안녕하세요, 엔지쌤입니다. 일상의 장소에서 영어를 설명해 드립니다. 엔지쌤의 일장영설. 오늘은 호텔에 왔어요. 제 첫 직장이 사실 호텔이었거든요. 호텔 프런트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승무원이 이제 하고 싶어져가지고 항공사로 옮겼었던 건데,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첫 직장이면. 근데 여전히 호텔에 올 때마다 그 당시 기억이 저는 정말 생생하게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호텔리어로서 오늘 여러분께 호텔에 있는 모든 것, 또 호텔에서 쓰는 용어들, 이렇게 부르는 장소, 시설,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저희 집 근처에 호텔을 나와봤어요. 호텔에 와서 찍으면 느낌이 더 살 것 같아서 호텔 로비에 지금 잠깐 앉아 있고요. 여기서 오늘 호텔편 단어들 설명을 좀 하나하나 드려볼 텐데, 먼저 우리가 한국에서 휴가라는 뜻으로 바캉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바캉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바캉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시려면은 vacation, holiday 이런 단어로 대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호캉스라고 흔히들 말하죠. 영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어디 한 곳에서 머물면서 휴가를 보낸다라는 뜻의 stay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이케이션이란 단어는 근데 사실 한국어랑 완벽하게 호환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스테이케이션은 어디 호텔뿐 아니라 어디든지 한 곳에 머물면서 휴가를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나는 집이 너무 좋아. 집에서 머물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우리가 잠은 안 자잖아요. 그래도 도서관에서 보내는 휴가니까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부모님 댁에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딸 집에 간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휴가를 좀 보내다 오는 것도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스테이케이션을 문장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휴가를 보내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냥 I am on a staycation at a library, 이런 식으로 장소를 at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I am on a staycation at a library. 일단은 호텔에 여러분 오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장소가 로비잖아요. 로비, 영어로 정말 다행히 lobby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 호텔에서 쓰는 단어들이 대부분 콩글리시가 없어요. 우리 오늘 알려드리는 단어들 그냥 발음만 좀 알아두셨다가 이제 이거 그대로 해외 가서 쓰셔도 다 통한다는 거 오늘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장소 하나씩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러비. 로비에 들어가셔서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잖아요. 체크인을 하는 직원분들이 서 계신 거기가 바로 프런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런트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끝까지 front desk라고 해주셔야지 프런트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프런트 옆에 있는 부서가 컨시어지거든요. 컨시어지는요, 여러분, 호텔에서 불가능한 것 빼고 다 해주는 부서예요. 짐을 맡겨야 된다, 짐을 누가 들어줘야 된다, 예약을 해야 된다, 어디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코스를 짜주는 것부터 택시를 부르는 것, 식당을 예약하는 것 다 처리해주는 어떤 손님을 뭐라 그러지? 객실 손님을? 게스트? 웬만하면 한국어로 하는 게 객실 손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게스트. 그래, 게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컨시어지에서는 이렇게 호텔에 머무시는 게스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부서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게 있으면 다 컨시어지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시어지는 영어로도 concierge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소들 이제 세 군데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들일 거고, 이제 우리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시죠. 체크인 영어로도 체크인이고요. 체크아웃 영어로도 체크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체크인을 하기 전에 이제 해외의 많은 호텔들에서 웰컴 드링크를 줘요. 호텔 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 간단한 주스, 이런 것들을 웰컴 드링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게 로비에 이제 비치되어 있다면 가셔서 이제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체크인을 할 때 주는 거는 카드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키카드 혹은 카드키는 객실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에 띡 대고 열리는 거 있죠. 방 타입을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해요. 방 타입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침대 크기별로 나누는 편입니다. 일단은 1인실인데요.
싱글 룸이라고 해요. 영어로도 싱글 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싱글 침대 하나, 이제 좀 1인용 침대 하나가 있는, 혼자 잘 수 있는 방을 싱글 룸이라고 하는데, 보통 호텔이나 리조트에는 싱글 룸이 잘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한 방에 침대를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1개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더블 룸 아니면은 트윈 룸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트윈 룸은요, 트윈이 무슨 뜻이죠? 그 쌍둥이를 우리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윈은 침대가 일단 2개 있는 방을 트윈이라 그래요. 침대 사이즈는 호텔마다 리조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룸은요, 큰 침대가 1개 있는 거가 더블 룸입니다. 두 분이 묵으시는 경우에는 더블 룸을 추천을 많이 드리죠.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에 있는 룸들을 살펴보면은 패밀리 룸이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하고 같은 방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밀리 룸에는 뭐 이제 침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침대랑 거실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방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호텔마다 무조건 다 있는 이 스위트룸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위트룸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이게 스위트가 달콤하다는 뜻의 스위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영어로 스위트는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그 스펠링을 보면은 S-U-I-T-E 라고 해서 전혀 다른 이 스위트룸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위트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제 호텔 방을 들어간 방이 딱 하나잖아요. 근데 스위트룸은 기본이 방이랑 거실이 나누어져 있어야지 스위트룸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스위트룸을 예약을 하시면 무조건 방이랑 객실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뭐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하는 객실들 있잖아요. 그런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객실, 거실뿐만 아니라 수행원들이 자는 방도 따로 있고요. 주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풍족해 보이는, 심지어 굉장히 10명, 12명 들어가는 회의실까지 갖추어진 스위트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패키지라고 하죠. 패키지라고 하시면은 이제 자는 숙박이랑 식사나 어떤 다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패키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패키지라고만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패키지 딜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어떠한 게 included,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inclusive, 포함되어 있는 이라는 말을 함께 쓰셔야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거다.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패키지마다 다르니까 요건 또 이용을 하신다면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객실로 이제 들어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가구들과 물품들이 보이겠죠. 지금은 이제 안 주는 데도 많지만 칫솔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샤워할 때 쓰는 이제 물품들, 아니면 커피, 티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어메니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로도 똑같아요. amenity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메니티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품들 있죠. 이런 물품들뿐만 아니라 금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객실 슬리퍼나 욕실 가운이나 이렇게 비치된 제품들을 통틀어서 어메니티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는 부족하시다면은 호텔에 전화를 걸어서 그거를 더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청하면 더 갖다 줍니다. 요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메니티 중에 웬만한 호텔에 다 있는데, 호텔 그 디렉토리 북이라고 있어요. 그 침대 옆에, 침대 협탁에 보통 올려져 있거나 그 서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호텔을 처음 왔으니까 또 부대시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낯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알 수 있게 호텔을 구석구석 이게 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호텔 이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승무원 생활을 할 때 호텔에서 매일 묵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다른 곳을 비행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가끔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 디렉토리 북을 항상 머리 옆에 놓고 잤습니다. 일어나면 내가 어느 나라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어떤 호텔의 전반적인 시설이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호텔 디렉토리 북을 보셔도 충분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혹시 이걸 봐도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우리 호텔의 프런트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컨시어지나 프런트 아무 데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 내에 비치되어 있는 어메니티는 냉장고 안에 있는 미니바를 제외하고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든 음식들, 음료들 있죠. 요거는 하나하나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바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영어로도 미니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바에 포함된 제품들은 다 돈을 내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물이나 음료 같은 간식 같은 거는 좀 사가지고 들어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면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이 치워주는 방,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다 원상복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하우스키핑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이거 하우스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호텔에 머무시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누가 이제 노크를 하시면서 하우스키핑 이러고 이제 노크를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청소를 해도 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된다 그러면 열어주시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몇 시에 나간다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죠. 체크아웃은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죠.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이제 여러분 호텔에 그 부대 시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단 호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대 시설 아마도 뭐 헬스장, 수영장 정도일 것 같은데요. 헬스장은 영어로 헬스가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보통은 gym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호텔 다니다 보면 호텔에는 피트니스 센터라고 해놓은 데도 많거든요. 피트니스 센터는 영어가 맞아요. 근데 좀 그 gym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넓은 개념이긴 한데 뭐 요가 클래스, 필라테스 클래스, 스피닝 클래스 이런 거 있는 데를 좀 통틀어 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는 편인데 영어로도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그냥 헬스장 간단하게 gym이라고 하세요. gym이라고 하면 어디 가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왜 우리 풀장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pool, 이게 수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wimming pool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그냥 pool 하셔도 수영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pool 하시고 한국어로도 뭐 풀장, 수영장 하시면 됩니다. 보통 헬스장이랑 수영장은 호텔 그 객실을 숙박을 하면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추가 차지를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호텔 측에 확인을 해보고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호텔에 가면은 스파가 있죠. 스파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사지 해주는 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전신 마사지, 뭐 근육을 풀어주는, 몸을 풀어주는 안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미용을 위한 피부 마사지일 수도 있는데, 이거 둘 다 하는 경우도 많고요. 스파라고 하면 마사지 해주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스파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에 가면은 그 빵집들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빵들이 정말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호텔에 있는 빵집은 빵집이라고 안 부르죠. 베이커리라고 부르게 되죠. 베이커리 영어로도 bakery라고 하시면 돼요. 또 식당들이 있죠. 호텔의 식당들은 식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레스토랑이라고 부르죠. 이거 영어로도 그냥 restaurant 부르시면 되고요. 호텔에서 기다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식 뷔페더라고요. 조식, 아침 식사죠. 그래서 breakfast, 그리고 뷔페를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뷔페라고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buffet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프랑스어에서 왔나 그럴 거예요. buffet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reakfast buffet 하면은 조식 뷔페라는 뜻이니까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휴가를 왔는데 아니면 출장을 왔는데 좀 긴급하게 뭐 일을 봐야 된다, 컴퓨터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하실 때 내가 컴퓨터를 안 가져왔다 하시면은 호텔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호텔 투숙객들한테는 조금 무료인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뭐 이제 돈을 내고서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도 그냥 비즈니스 센터 하시면 됩니다. 층이 좀 높은 곳에 가면은 그 바나 라운지가 있거든요. 이 바나 라운지,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영어로도 bar라고 부릅니다. 혹시 객실에서 뭐를 드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룸 서비스를 시키잖아요. 룸 서비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 24 hours, 24시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밤 11시나 12시 되면 끝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가시면 그것도 확인하고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룸 서비스는 영어로 room service입니다. 너무 편하죠? 호텔에서 쓰는 영어들은 이렇게 다 영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글리시가 잘 없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이 있잖아요. 뭐 호텔에서 뭐 어디 역까지, 호텔에서 공항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큰 호텔들은 그냥 무료로 운영하지만 좀 규모가 작거나 뭐 부티크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유료로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셔틀이라고 하시고 해외에서도 셔틀이라고 하시겠죠. 좀 규모가 큰 호텔에 왔다 하면은 볼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ballroom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웨딩을 하죠. 웨딩이라는 말 그냥 결혼식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텔 웨딩,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호텔이란 곳은 여러분 좀 힐링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제가 승무원 시절에 막 이제 비행을 하면서 호텔을 많이 숙박을 하고 다녔었을 때에도,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면서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었을 때에도, 아니면 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휴가 중에 호텔에 묵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호텔에 들어오면 이제 쉰다라는 느낌, 뭔가 힐링하고 회복하고 지낸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힐링을 하러 온 이런 호텔 같은 곳에 모든 게 낯설다면, 내가 시설이 뭔지 뭐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만 사용하고 간다면 조금 힐링이 좀 반감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호텔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 어떤 물품들 정확히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당당하게 여러분 그 프론트나 컨시어지에 전화해서 요청해서 사용하시고, 부대 시설도 좀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오라고 할까요? 네. 영어 한마디? 여보 이제 여기서 출연해요. 목소리 출연해요. 호텔에서 쓰실 수 있는 영어가 가장 유용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그 부대 시설들을 오늘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대 시설 이용이 이게 유료냐, 무료냐, 아니면 이게 포함이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 스푼은 이거 공식 이름 된 건가? 이거 뭐뭐뭐뭐 무료인가요? 그리고 뭐뭐뭐뭐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말인데요. 이제 뭐 뭐뭐뭐뭐에는 이제 부대 시설을 넣으시면 되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breakfast buffet일 수도 있고, 스위밍 풀일 수도 있고, 뭐 gym일 수도 있고, business center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서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말씀드려 볼게요. is 뭐뭐뭐뭐 free 하시면 끝입니다. 무료인가요? 라는 말이에요. 뭔가 포함됐나요? 라는 말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is 뭐뭐뭐뭐 included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So, how may I help you? Is swimming pool free?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그리고 조식 뷔페 포함되어 있냐고도 물어봐봐. Is breakfast buffet included? So, is breakfast buffet included?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뷔페 발음하실 때 뷔페 아니에요. buffet 하셔야지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네. 끝인데? 네, 오늘 이렇게 호텔에 와서 호텔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꼭 많은 것 기억하셨다가 호텔에 가셔서도 아주 편안하게 쉬다 오시고 또 힐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일장 영설은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다시 저희 일장 영설은 다음 편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ye!